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러시아에서 발트해를 거쳐 독일로 이어지는 노르드스트림 1 가스 파이프라인이 11일부터 열흘 동안 잠겼습니다. 러시아가 연례 유지 보수를 이유로 일단 가스의 흐름을 끊었습니다. 러시아 국영 에너지회사 가스프롬은 지난달 이미 노르드스트림 1의 가스 흐름을 60% 줄인 바 있습니다. 독일은 가스 위기를 선언했습니다. 마침 노르드스트림 1을 가동하는 독일 지멘스의 가스터빈은 수리를 위해 캐나다로 보내졌는데 서방은 대러시아 제재의 일환으로 러시아에 다시 보내지 말고 보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러시아가 가스 송출을 60%까지 줄인 겁니다. 현재 캐나다는 가스터빈의 수리를 마치고 다시 러시아로 보낼 뜻을 밝혔습니다. 러시아로서는 지멘스의 가스터빈을 돌려받는 게 급할 게 없습니다. 너희들이 수리에 늑장을 부리니 가스 공급을 줄인 것은 불가항력이라고 얼마든지 둘러댈 게 생긴 겁니다. 제재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너희들끼리 한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수리가 끝나 가스터빈이 돌아가나 싶더니 갑자기 우크라이나 국제 디아스포라 단체인 The Ukrainian World Congress UWC는 캐나다 정부가 독일제 가스터빈을 돌려주지 못하도록 법원에 소송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이 가스가 끊기면 못 살게 된다고 가스터빈에 대해서만큼은 제재 면제를 해줄 것을 호소해 겨우 이게 먹혔는데 UWC가 이를 방해하고 나선 겁니다. UWC의 지도자 파울 그로드는 무고한 우크라이나인들을 수없이 살해한 테러 국가에 돈을 벌어주는 기계 공급에 반대한다면서 소송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러시아가 노르드스트림 1 송출을 줄이겠다고 하자 이를 에너지 협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파울 그로드는 또 독일에게 있어 가장 현명한 방법은 모스크바에 굴복하는 대신 우크라이나를 통하는 기존의 가스 파이프라인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산 가스를 운반하는 파이프라인인데 노르드스트림을 쓰면 안 되고 우크라이나 경유 라인을 쓰라는 황당한 주장입니다. 캐나다와 독일을 동시에 비판하고 있는 UWC의 이 같은 행동은 우크라이나 정권과 짜고 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국제 디아스포라 단체인 The Ukrainian World Congress는 냉전시대 해외에 거주하던 우크라이나를 통합한 기구로 본부가 캐나다 토론토에 있습니다. 로베르트 하벡 독일 경제장관은 현지 라디오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노르드스트림 1 수리를 마친 뒤 상황이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가스가 다시 흐를 수도 있고 아무런 변화도 생기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악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21일까지 가스를 잠글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인 22일 러시아가 어떻게 나올지 초긴장 상태입니다. 많은 언론 매체들은 이날을 돔스데이, 종말의 날이라는 표현을 사용해가며 헤드라인을 뽑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제 바탕은 EU의 뇌관이기도 합니다. 독일은 러시아의 에너지의 도움으로 경제 성장을 이루고 통일까지 이루었습니다. 러시아와 척을 질 합리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일찍이 철혈제상 비스마르크도 독일과 러시아의 전쟁은 가장 어리석은 짓이라고 그 옛날에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비스마르크는 그러면서도 역으로 가장 어리석은 짓이기 때문에 발생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이처럼 역사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은 함적인 사고로는 재단할 수 없는 게 많습니다. 한편 프랑스 재무장관은 독일보다 에너지원으로 가스에 덜 의존하지만 러시아 가스의 전면 차단에 대비하기 위해 빠르고 효율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11년에 가동된 노르드스트림 1은 발트해를 통해 연간 550억 입방미터의 가스를 유럽으로 수송합니다. 유럽은 러시아의 에너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경쟁하고 있지만 가스 의존도를 줄이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이 지역은 지난해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 수입의 45%를 받았고 현재 겨울을 앞두고 저장시설을 재충전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습니다. 베를린은 3단계 가스 비상 프로그램의 두 번째 단계를 활성화했습니다.
이는 업계 참가자들에게 공급을 배급하는데 한 걸음 더 다가가게 하는 것으로 국가 경제의 심장인 제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단계입니다. 독일의 가스 위기는 상당히 엄중합니다. 올겨울 난방비가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은 난방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집단 난방 쉘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매체 고메르산트는 베를린 짜이퉁지를 인용해 독일의 기가 막힌 에너지 위기를 소개했습니다. 독일의 지역 난방 가스회사 가스 아게의 사장 게오르그 프리드리크스가 밝힌 난방 위기 해결책입니다. 그는 가스 위기의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 독일인들에게 손을 빨리 씻고 재빨리 샤워를 해야 한다면서 집에 있는 노약자나 환자는 건강한 사람보다 2도 정도 높은 온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스웨터 2벌을 입고 계단을 오르면 효과가 좋다고 베를린 짜이퉁에 말했습니다. 프리드릭스는 주거 지역의 온도를 1도 낮춰도 최대 7%의 에너지 소비를 절약할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독일은 그러면서 8월 1일부터는 러시아산 석탄, 12월 31일부터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중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은 40%씩의 석탄과 원유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것을 끊고 다른 데서 조달한다는 계획입니다. EU의 대러 제재를 따르기 위한 조치인데 대체 수입원은 미국과 카타르입니다. 미국으로부터는 천연가스도 수입하기로 하고 LNG 비축 탱크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파이프로 수송하는 러시아산 에너지와는 가격에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독일이 어떤 대책을 세우든 에너지난은 불가피합니다. 이 같은 유럽의 가스 위기는 유로화의 움직임에 그대로 투영되고 있습니다. 달러화 대비 유로화가 크게 폭락하고 있습니다. 20여 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12%나 떨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에너지 위기와 러시아의 가스 차단과 관련된 점증하는 공포가 유로 지역 전체를 불황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제넷 옐런 미 재무장관과 스키 슈니치 일본 재무상도 7월 10일 도쿄에서 열린 회담에서 환율 변동이 위험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엔화는 1998년 이후 달러 대비 가장 약세를 보였습니다. 유로존의 유로화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지역적으로 가깝고 러시아 에너지 수입과 밀접해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2. 유럽 중앙은행이 공격적인 긴축 정책에 동참하는 데 더딘 것도 통화 정책의 허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 연준의 금리 인상폭이 커짐에 따라 유로 대비 달러화가 절상된 점도 물론 있습니다. 노무라 인터내셔널의 전략가 조단 로체스터는 유로화가 95센트까지 더 떨어질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시티그룹은 러시아가 유럽으로의 가스 수출을 줄이면 그 이상으로도 떨어질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키예프가 서방 동맹국에 대한 월간 지원 요구 금액을 거의 2배로 늘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젤렌스키의 경제고문 올렉 우스텐코의 발언을 인용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몇 달 동안 90억 달러가 필요하다면서 이 돈이 없이 생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90억 달러는 지난달 젤렌스키가 요구한 50억 달러의 거의 2배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미국은 키예프가 공공부문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지난 2주 동안 30억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유럽 이사회는 며칠 전 유럽위원회가 제안한 90억 유로의 장기 대출 패키지의 일환으로 일단 10억 유로의 대출을 승인했습니다. EU는 2월부터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22억 유로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EU 회원국들은 키예프 정권이 대출 상환을 할 수 있을지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보리스 존슨 총리의 사임 발표 이후 영국에서는 8명이 차기 총리 자리를 노리고 뛰고 있습니다.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 마리아 자하로바는 이를 코믹하게 조롱했습니다. 그녀는 영국의 총리 인선을 두고 작가 루이스 캐롤의 Alice in Wonderland의 에피소드 A Tea Party at the Hatters를 보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테이블 하나에 여러 명이 둘러앉아 씻지도 않은 똑같은 컵을 가지고 차를 돌려가며 마시는 장면이 떠오른다고 조롱했습니다. 같은 보리스 존슨 내각에서 정책 결정을 한 자들, 그러니까 똑같은 것들끼리 총리 자리를 돌려막는 쇼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